나르시시즘, 우리 시대에 숨겨진 질서.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과도한 자기애에 빠져 셀카를 즐기고 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나르시시즘은 그런 피상적인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해온 한 심리학 교수는 스스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수천 건의 사례 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핵심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과 그것이 우리 미래에 들이우는 짙은 그림자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그저 좀 유별나고 이기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현병 다음으로 심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놀랍게도 과도한 자기애가 아닌 자아의 완전한 부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린 시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깊은 트라우마와 학대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우상화하는 것, 과잉보호로 현실과 분리시키는 것, 아이를 부모의 감정적 도구나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것, 역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학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현실 세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분리되어 성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내면에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공간이 사라져버립니다. 텅 비어버린 내면의 공허함과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된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위대한 나라는 환상이죠.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환상, 즉 거짓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즉 내면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으며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오직 자신의 환상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최적의 환경, 아니 그들을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경제는 토지나 상품, 화폐와 같은 유형의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상징과 기호를 조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파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조회수가 곧 가치이자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관심 경제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타인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이 원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평생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 대신 환상을 파는 데 능숙하며 이것은 마치 미래 시대의 가장 유망한 직업 설명서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르시시즘은 더 이상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적응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에 보상을 해줍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무자비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 금융, 미디어, 법조계 등 사회의 정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구 사회의 나르시시스트가 개인의 위대한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명성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며 과대성을 드러냅니다. 어느 명문 대학 출신인지,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지, 어떤 권위 있는 모임에 속해 있는지가 곧 자신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소수의 나르시시스트 및 사이코패스 엘리트 계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공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순진하고 어리석은 감정, 심지어 정신적인 결함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히 거래적이고 피상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깊은 감정적 교류를 동반한 관계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성조차도 감정이 배제된 일회성 행위로 소비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게 된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구명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으며 당신의 약점은 곧 공격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공감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공감을 베푸는 것은 당신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조언은 지극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기후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깊어지는 단절과 갈등입니다. 인류의 존속과 번영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남녀 간의 신뢰와 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서로를 잠재적적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라는 종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근원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질서는 힘을 잃고 나르시시즘이라는 차갑고 비정한 새로운 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섬이 되어 홀로 생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창의성과 생산성을 잃지 않고 삶을 개척했듯이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단단히 만들어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